2022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임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2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20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도민들의 비대면 참여와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박상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신장 2동 주민자치회 조창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하재복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장과 주제 발표자,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입니다. 다음은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귀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님입니다.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회장님입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님입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입니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가리키는 끝에는 주민 주권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활발한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근간입니다. 제대로 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실질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계일 위원장님과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광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 출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곽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발제자, 토로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지방자치제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지방의회 관련 규정의 미비 등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획기적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도 개선에 비해 주민자치의 발전이 지연되었던 것은 주민자치의 이상에 비해 현실적 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난제들을 해소하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 정찬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토론회 패널, 내빈 및 참석자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 5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자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관해서 간략하게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가 처음으로 실시된 게 1317년입니다. 중종 때. 그때 향락을 실시하면서 주민자치가 실시가 됐고요. 한 300 몇십 년 실시하다가 주민자치법이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1895년입니다. 그때 이제 고종 황제 체제에서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주민자치법이 지금 법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주민자치회는 대회, 중회, 소회가 있는데
소회는 통리에다 만들고요. 통리장은 주민들이 직선합니다. 그리고 중회는 읍면동에다 만드는데 이제 통리에 대의원 3명이 가서 이제 그 읍면동회를 만들고요. 시군 구회까지 있습니다. 읍면동 대표가 3명이 가서 시군 구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895년에 만들었던 이 주민자치회가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가 중단되고 여태 127년째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기 주민자치가 전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발제를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가장 답답한 게 60년대 우리 잘 살아보세라고 할 때는 호응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한 지금 더 잘 살아보세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것보다가 더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이런 어떤 지평에서 주민자치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마이크가 저게 노트북이 어디 있죠? 저쪽에 있어요? 안 넘어가. 있구나, 예. 예, 그 지방자치 실시한 지가 30년이고 주민자치도 20년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만 봐도 지방자치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춰줬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는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제 주민자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습니다. 시도지사 선거하고 시도의회 선거하고 시군구장 선거하고 시군구의회 선거하는데 우리는 읍면동장은 선거 못합니다. 통장도 선거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도나 시군구는 간접민주화 제도로 시행하고 있지만은 직접민주제로 해야 되는 읍면동 통리는 전혀 주민들이 개입할 수 없는 관료체제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읍면동이나 통리를 아직도 민주제 하에 두지 않고 있는 OECD 국가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본질을 이제 생각해 보면 주민자치는 다른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함께 혼자 하면 개인자치가 되고요. 관료들이 하면 관료행정이 되고요.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 되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 이때 이제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함께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많은 제도도 필요하고 많은 자원도 필요하고 이제 굳은 결심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제 현재 주민자치 상황을 보면 원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죠. 99년에 만들어졌던 주민의 읍면동장에 의한 이제 행정을 위한 주민관치가 되어 있고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 시민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 시민단체에 의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정치라고 이제 저는 명명을 했는데 주민관치든 주민정치든 이런 것들은 벗어나서 주민들이 자치를 하자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 주민자치가 되려면 먼저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해야 됩니다. 그다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승인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일로 승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이 구역을 내 마을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주고, 주민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주고, 마을 일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권이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지금 이랬습니다. 1999년 이제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처음에는 그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읍면동 사무소를 대체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동료가 심해서 그때 읍면동은 2분의 1로 축소 존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뒀는데 이때 잘못 껴진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이 센터장이 돼야 되는데 센터장은 읍면동장이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프로그램 심의만 하도록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동장의 휘하에 지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왜곡이 이제 1999년, 2000년 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주민자치회면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회원들이 회장도 뽑고 규칙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정책은 뭐 경로 우선성을 가집니다만은 정말 나쁜 경로 우선을 가져가지고 읍면동장 휘하에 두는 이런 어떤 이제 오류가 벌어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세력들이 간섭하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냐면 2017년 이제 이 12월 2일 일요신문 기사를 일부러 제가 가지고 왔고, 이때 국회 그 속기록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했던 게 전국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읍면동 간사에게는 연 2,500만 원, 자 중간 지원 조직 전문가에게는 연 3천만 원 인건비를 지급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정부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국회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심의하면서 그때 한국당입니다. 자, 혈세로 운동권 양성하는 거다. 이 연간 3천만 원, 그러니까 200명, 200명에 4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세로 운동권 양성하는 거다. 완장 사업이다. 떠돌이 운동권에 자리 만들어 주려는 일이다. 재정으로 관변단체를 조직하는 거다. 아니면 좌파 100년 집권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당시 한국당의 비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의 비판은 묻지마 공무원 증원하는 거다. 선발 기준도 없고 자격 요건도 없다. 응?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이고 뭘 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국민당도 이제 정책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서울형 프로젝트를 이미 실시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그다음 프로젝트 담당 경험자도 많고 좋은 사례도 많고 주민자치구현위원 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읍면동 간사나 조직 전문가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니까 그 민주당인 단체장인 시군구에서는 민주당이 임명하고, 이제 이때 한나라당 단체장이 이제 시군구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의 경우는 그 한나라당이 임명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런 논란 끝에 결국은 이 예산은 삭감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거의 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시가 만든 이제 제도가 이런 것들이랬습니다. 시에는
이제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자치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도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자치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민자치지원관을 뽑아서 주민자치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주민자치지원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에 간섭을 해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좋다 나쁘다 보다가 한번 반성을 해보고 더 좋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발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 분권과 자치가 있을 때 주민자치 선진국은 분권도 하고 자치도 합니다. 국가는 분권을 해주고 주민은 자치를 합니다. 근데 조선은 분권은 해주지 않았는데 자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이지만은 상당히 관용이 있어서 지방의 일은 지방이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 속에 주민자치가 이루어졌고요. 일제강점기 때 분권도 안 해주지만은 자치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일제 때 제도와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라는 제도 말이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라고 써놓고 읍면동장 지휘받으라는 게 주민도 없고 자치도 못하게 하고 읍면동장 지휘받으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라고 써놓고 회원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주민자치회다. 이거 행안부의 근본적인 잘못이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주민자치가 잘 되려 그러면 실제 분권도 해주고 자치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게 주민자치회이고 주민자치법입니다. 근데 우린 주민자치법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행안부 장관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 실시하는 참고용 주민자치회지 결코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주민자치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료들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주민자치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주민들도 너무 모릅니다. 의원님들도 주민자치를 성공시키는데 충분한 만큼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십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정말 그 오리무중 속에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쟁점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주민자치회 주인은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권리, 의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들면 그만이에요. 주민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권리, 의무 주민자치회에 위원회에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권리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이제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을 주민자치회가 가져야 되는데 입법권 주민자치회 조례 시군구 의회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없습니다. 그다음 인사권, 조직권 회원이 못 되고 위원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거 막아놨습니다. 위원이라는 게
숫자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뒤집어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재정권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살펴서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왜곡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7조. 자, 여기 보시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분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회칙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회장도 뽑을 수 있습니다. 회비 걷어가지고 충분하진 못하지만 스스로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 조례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빨간 부분이 빠졌습니다. 빨간 부분이 빠지고 조례 지금이라도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개입할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들어야 될 주민자치회 회칙을 시군구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시군구회는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주민자치회장을 주민들이 선출해야 되는데 위원으로 제안해놓고 추첨을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가는 길도 막혀 있지만은 주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길도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물론 회비 낼 수 있는 길 이런 건 뭐 물론 없고요. 자, 이게 이제 주민자치가 지금 계속 표류하는데 가장 큰 원인인데 행안부는 줄기차게 이 부분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시정 안 되면 주민자치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민이 있을 때 자치회 회원이 있으면 총회가 있고 주민자치회 회원 총회가 있고 이제 회 규약 만들고 대표 뽑고 사업도 결정하고 하는 이게 있는데 자, 회원이 없으니 회원 총회 없고 규약을 주민이 못 만들고 대표를 주민이 못 뽑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주민들이 결정 못 하니까 이거는 주민자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부터 127년 전에 그 이제 조선에서 만들었던 주민자치회법 보다가 이게 더 못합니다. 이제 이렇다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을 이제 추첨으로 뽑는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은 보면 공개 모집하고 공모 지원하면 주민자치 교육하고 추첨하고 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문제 있는 거를 이제 세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 교육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헌법소원 대상 저희들 헌법소원 내놨습니다. 자, 시장군수 구청장 후보 출마자들 출마하기 전에 교육받으라는 거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 왜 만들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대로 주민자치 취지에 어긋나고 시민운동가가 하면 시민운동가가 하는 대로 주민자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추첨하는 겁니다. 자, 추첨을 할 때 참 제가 이제 이 추첨에 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주민자치는 어떻게 보면 동네 주민들이 화합해서 정말 그 서로 금이 가지 않고 소원해지지 않고 이제 잘 영위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그 어떤 그 리더십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그 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추첨으로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러 개 시군구에서 그 읍면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때 마을에 다니면서 시비 걸고 욕하고 싸우기를 거의 밥 먹듯 하던 분들이 이 주민자치회 추첨에 공모에 지원하고 교육받으면 추첨이 돼요. 추첨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회의를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제도화하면서 조금 더 고려치 않고 했는가? 저는 이제 개탄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 행안부가 밀실에서 만드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읍면동에서 하라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주민자치를 하라 그러는데 읍면동 주민자치 회장님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동네 골목 한번 다 다녀볼 수 있을까요? 임기 2년 동안에 동네 골목 전부 다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기억도 못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가장 잘 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이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세대주 이름은 알고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모르더라도 무슨 일 하는지는 알고 있을 정도가 돼야 주민들끼리 서로 상호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는데, 지금은 면적도 너무 넓고 인구도 많고 게다가 동장님 버티고 계십니다. 동장님하고 싸워갖고 이겨야 주민자치가 되지, 처음부터 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읍면동 구역을 그냥 저기 주민자치회장한테 국가가 그냥 내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인구 2만 3만 되고 보통 이런 데를 읍 같은 데 어떤 데는 10만씩 되는데 그걸 주민자치회장한테 그냥 내다 맡기는 거, 이거는 아마 정부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저건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하라고 강제를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은 옛날에 일제 때 통치기구로 만들었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읍면동에도 주민자치회가 필요하지만 통리자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통리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이제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회로 만들어서 통회장 선거하고 통회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이 규모가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규모하고 같고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규모하고 같습니다. 우리 읍면동은 일본 가면 자치단체입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 정책에서 이제는 한번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통리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통리회는 자치형으로 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 여기는 협치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중 구조로 만들면 어떨 것인가 이제 제안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 네 번째 보면 도대체 주민자치회가 현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그 주민자치위원 25명 뽑아놓잖아요. 이 뽑힌 분들이 전부 어른들이지. 이거 일꾼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이 되나요? 일을 하려면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체계 없이 갖춰놓고는 이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일할 엄두가 안 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행정에 봉사하라는 걸 주로 했고요. 실제 주민자치위원님들 봉사 점수 갖고 뽑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옛날에 고양시장님하고 저하고 동장님들 앞에서 잠깐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봉사 점수를 뽑느냐. 이제 그런데 실제 시민 단체에 맡겨놓으면 시민운동을 해야 될 일을 하자 그럽니다. 실제 주민자치를 해야 될 일은 행정이 담당해야 될 행정사무도 아니고 시민운동가들이 하는 시민운동도 아닌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필요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력이 뛰어날 때 높을 때 사업 난이도 높은 건 좋습니다만은 가장 문제는 능력이 적을 때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주민자치회의에 일꾼이 없는데 자꾸 일하라고 시키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구조예요. 지금도 위원들만 있으면 의결만 하는 거지 그 집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 이래놓고 자꾸 일을 하라 그러는 이 구조가 아주 후진 독재국의 구조입니다. 거기는 지키지 못할 규칙을 만들어 놓고 봐주는 겁니다. 그걸로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주민자치회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비교적 성공했다는 일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주민자치회 역할 중에서 주민들 간의 친목이 38%, 30.8%입니다. 주거 환경 유지 이런 거는 현재는 우리가 시군구청 청소과에서 하는 청소를 거기는 이 주민자치회에서 해줍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 한 30% 되고, 근데 마을에 문제 있으면 의논하는 게 15%, 자치단체 협력하는 거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하고는 거의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왜 필요하냐, 이거를 이제 한번 물었더니만 자치회장님들은 주민 친목을 위해서 자치회가 필요하다 뒤집어 놓으면 자치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의 친목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결과 있습니다. 방범위생, 행정연락, 진정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행정연락하는 게 이게 통장의 임무가 16.5%인데 결국은 현재 통은 16.5%만 하고 나머지 83.5%가 되는 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주민자치를 못하게 통제도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제도를 통회로 격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임무는 지금같이 뭐 인구 뭐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 소멸을 막아라 이 정부도 못하는 겁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인구 늘려라 정부도 못하는 거 주민들 보고 하라 그러는 건 이건 억지고요.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건 친목이고요. 사회 서비스 공급은 이웃집 할머니 불편할 때 이웃집 며느리가 가서 잠시 도와드리는 이런 것들 생활 속에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얘기고 이제 주민들 목소리를 주민자치회가 대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민 목소리 대변하는 데서 시군구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만 하면 되는데 불분명하게 하니까 시군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회를 소닥보듯하고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도 시군구 의원님들 볼 때 뭔가 좀 캥기게 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제도로 다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전 주민자치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 위원 몇 분들이 회의하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실제는 제가 해봤습니다. 서울서.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소식지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전부 다 뿌려줬더니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은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걸 갖다 뿌리냐고 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회의를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로 생중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회원부고요. 그다음 사무부는 그냥 회의 진행하고 하는 현재 간사 역할인데 사업을 하나 맡기면 위원들이 그걸 못 합니다. 그러면 사업국장을 그 사업할 수 있는 사람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고용을 하는 이런 것들도 권한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전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실제 주민자치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회원 총회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할 수 있고 시군구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면서 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시군구는 뭐 이 전체를 다 관장한다고 봐도 전체를 다 간섭한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다라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가장 잘못된 조례 중에 하나인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주민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설치 운영 전과정 그러면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 경험이 20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새로 만든다 그래도 그거 만들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민단체에 위탁해버리는 이러면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만들어보는 경험마저도 박탈당하는 거죠. 운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해라, 이런 사업해라, 이런 사업해라, 사업은 이렇게 선정하시오. 일일이 간섭하면 주민들은 자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지원일까 지배일까? 이제 제가 밑에 그렇게 써놨는데 저는 불필요한 지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광역시 시군구 협의회, 광역시도 연합회 있어봐야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유명무실한 이 대신에 시민단체를 쫙 위탁해버렸거든요. 자,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막으려고 그러면 이 시군구 협의회가 충분히 읍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외부 도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시도회도 충분한 역량이 시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외부 간섭 안 받아도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자치 대상을 그때 한번 드리고 난 뒤에 대상 받으신 분들 한 30분 모시고 일본 홋카이도 이제 5박 6일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홋카이도 이제 주민자치회 우리 같으면 도회죠. 물었더니만 5억 원을 도에서 받는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박람회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가 관료 밑에 들어가거나 시민단체 밑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이 중간에 있는 지원 조직이 단계별로 튼튼하게 구축돼야 되는데 이게 뭐 바르게 살기도 자유총연맹도 이거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만 없습니다. 이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센터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아까 이제 경기도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김진홍 사무관하고 그때 행안부 사무관이셨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프로그램으로 동네 행사든 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고 없는 동장이 전체를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장을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바꿔서 운영하도록 내드려야 이제 기초적인 주민자치 역량이라도 이제 함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개인은 개인 차원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이제 자치회는 집단 차원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국가는 정책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실제 집단 역량이 많이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동네만 저도 우리 이제 종로구 부암동 주민자치위원인데 우리 동네만 봐도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 한 명도 없고 역량 없는 사람만 모아놓고 역량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하는 이제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 자 누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할 사람 5명 또 마을에 행사할 사람 5명 마을에 일할 사람 5명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해놓고 뽑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적임자가 오는데 지금은 무조건 뽑아버리니까 적임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제가 인사과장만 회사에서 한 10년 했는데 채용 이렇게 하면 회사는 벌써 다 망합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주민들한테 동기는 이제 이것 좀 까다로운 면인데 되게 이익 보려고 그러고 권력을 챙기려고 그러고 명예를 챙기려고 그럽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명예를 챙기는 것만큼 동네에도 위하고 내가 권력을 챙기는 만큼 동네를 위하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주민자치회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주민자치회 설계는 그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를 설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사회, 사업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 그러면 전국의 하나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촌 틀리고 어촌 틀리고 산촌 틀리고 소도시 틀리고 중도시 틀리고
대도시 틀립니다.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만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주택만 있는 주민자치회, 또 아파트하고 주택이 섞여 있는 주민자치회 또 틀립니다. 이 세 가지만 분류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18개 정도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행안부는 이거를 하나로 하라 그러니까 학다리 길다고 잘라버리고 참새다리 길다고 늘리고 하는 이런 이제 이제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민자치회 20년 정도 23년 실패를 했으니 여기서만이라도 이제 제대로 분석하고 반성해서 미래적인 바람직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천안시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주민자치 회장님은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읍면 동장님보다가 실력이 나아야 됩니다. 시군구 협의회장님들은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보다가 실력이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됩니다. 동장보다 실력 못하고 시장보다 실력 못하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계기로 우리나라 주민자치 역량이 물쑥 자라서 정말 전 세계 선진국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과 좌장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토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의 주민자치회를 짚어보고 경기도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방금 발제자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발제를 해주신 전상직 회장님께서는 주민자치 정의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의 직접민주제는 아직도 부족하며 단체자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필요로 한다고 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토론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각각 10분의 시간 내에서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획된 토론을 마치고 시간의 여유에 따라서 추가적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님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자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은 우리가 주민자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림동이라는 도시와 농촌이 반반 50대 50으로 있는 그런 곳에서 4년간 위림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였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하면서 서인구
연합회장, 주민자치연합회장, 그다음에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위원장 하면서 회장 하면서 주민자치가 진짜 이게 도입이 돼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 정말로 우리가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보람도 있었고 즐겁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그런 즐겁고 봉사를 하면서 행복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 회장님들, 위원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많은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실은 읍면동장의 관면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를 대신 좀 맡기는 거고 그러면서 주민을 좀 대표해서 그 대표자는 뽑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해서 옆에서 그 마을을 위해서 읍면동을 위해서 조언하는 기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 한계 속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그 마을의 어떤 지역 환원 사람이나 이런 특색 사업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한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 아까 우리 그 전사님 회장님께서 막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진짜 그 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진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그 흘러온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의제를 발제했던 그 회장님이 말씀했듯이 그걸 보면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일찌감치 지방자치는 뭐 1949년에 첫 시행된 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사실 지방자치법이 이제 복구가 되고 부활이 되면서 42년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방자치는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지역 불균형에 따른 재정 문제를 빼고는 정말 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민자치는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행안부 표준조례에 주민자치회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뭔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범 실시하는 첫 단계에 지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시범 실시하는 그 주민자치회가 한 행안부 표준조례도로 이렇게 하는 데가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시행됐는데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간변단체에 불과하다는 평을 현재도 다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변단체예요. 즉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을 하고 주민센터 시설 운영 관리하고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자문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을 대표하지가 않습니다. 읍면동장이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주민의 대표입니까?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권한과 이런 것들이 마을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특히 이제 읍면동의 어떤 그런 행사나 뭐 이걸 위해서 그냥 어르신으로 하다 보니까 인재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그 유지, 지역의 유지 또는 많이 이렇게 그 좀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했지 체면과 자기 권위만 지키려고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인재가 들어와서 물론 무불수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생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오고 다 읍면 동장을 보조하고 이런 사람들을 채우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화하다 보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봐요. 이걸 주민자치를 하면 이것이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서울형 그 주민자치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 또한 차해 운동가나 특정 세력들이 어떤 의해서 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표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것도 기초단체장의 점유물입니다. 어차피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위촉하는 거나. 주민을 대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를 좀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경험한 거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이거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대표성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을 대표하려고 그러면 누가 위촉을 하고 이번에 주민제청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민이 뽑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시간이 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뽑아야 돼요. 그 마을의 주민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마을회관을 이렇게 가보면 마을회관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어르신들하고 뭐 청년회도 있고 분녀회도 있고 통리 단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보면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행정적인 것은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한 50명에서 60명이 모여서 마을회관을 유지하면서 마을에 뭐를 이렇게 건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거를 발전시키면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행안부 표준 조례에 보면은 이제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다 좀 부합을 시켜서 주민자치회장을 뭐 지방선거 때 뭐 선출로 해서 하되 정치적으로는 정당 제도를 넣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시키고 뽑고 마을의 그 통리를 대의원으로 해서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해가지고 이게 주민에다 총회를 해서 주민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가 좀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재정입니다. 이 재정은요 자율성을 통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용인시 30만 개 인문동이 그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2021년도에 2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범 조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자치를 했더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정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 통제에 따라야죠. 근데 주민자치회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을을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 게 자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4년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예산도 공모해서 따서 특색사업도 해봤고 참여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참여해가지고 같이 우리 동네에 이런 걸 내려주세요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동에도 또 특별 회계를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자유를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유를 하면서 재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주민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민세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법안을, 상위법을. 그리고 회비도 있습니다, 회비. 회비도 우리가 거두면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데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율성이 통제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재정도 주민세 부분에서 좀 재정을 해서 하면은 좀 좋은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공공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주민자치 그 위원회는 센터에 있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평생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위원회가 그거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위임을 받아서 동장에 대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생활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생활자치, 생활 중심, 생활 경제, 지역 그 이런 그런 쪽으로 환경 이런 쪽으로 이 공공성의 목적을 더 확대시켜서 그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다양성입니다. 아까 뭐 우리 저 전상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실 우리 주거 형태가요 다 틀려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도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이제 같이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반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빌라 형태도 통장이 있고 다 있지만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거 형태나 어떤 그 삶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저는 전문성을 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의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을 전문가예요, 마을 전문가. 현장을 잘 아는, 내 지역을 잘 아는, 내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내 지역에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을 전문가예요. 여기에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전문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의 독점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요 마을 전문가한테 줘야 돼요. 어디서 줘야 되냐? 읍면동에서, 시에서, 구에서, 군에서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지금 정보를 읍면동에서 독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단체장들입니다. 말 그대로 관변 단체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항상 동에 관심이 있어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회가 잘 되려면은 정보를 줘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래야지 관심을 저는 주민들이나 우리 그 주민자치회장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어떤 전문가한테 그 현장 전문가인 이분들한테 정보를 다양하게 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는 진짜 기초 단체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자기 권한과 이런 걸 이양시키는 건데 읍면동장도 좀 직접 주민이 선출하거나 아니면 그 추천할 수 있는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그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구연합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들하고 좀 많이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민주화라는 정치적인 그런 이념에서 생활자치로 완전히 벗어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생활복지, 생활환경 이렇게 이런 제도로 개선을 하는 법안을 좀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시범 조례하고 하면 뭐합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시범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먼저 상위법인 그 법안이 좀 먼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거로 해서 행안부 표준조례로 지금 그 주민자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기초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게끔 판로를 열어주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권한과 이런 것들을 주어서 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회가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규 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전 사무총장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주민자치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사권, 재정권에 관한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회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주민자치회장 박상규입니다. 저도 주민자치 현장에서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자치 언제까지 좀 이대로 둘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민자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된 합의제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태생부터 소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철저히 왜곡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아까 발전문에서 우리 전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DJ 정부 시절인 1999년 2월 달에 읍면동을 구조조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동요로 인해서 읍면동을 축소하고 그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정도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아래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하부 기관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유치를 받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읍면동장 눈밖에 벗어나면 위원장직까지 박탈당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정책은 주민자치의 본질에서 완벽하게 빗나갔고 결론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주민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위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를 할 수 없었던 위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뺀 그 자리에는 읍면동장이 차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유치권을 무차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의 자치를 빼고 읍면동 행정을 보조하거나 단순한 봉사 업무를 맡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필요한 행사에 참가하는 거주기에 동원했던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주민 영역에서나 자치 영역에서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시행하였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제자리의 걸음에 머문 상태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읍면동장위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인해서 주민자치 정책은 첫 단추부터 매우 잘못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빗나가고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관료들의 이기주의가 그들의 작은 사익을 위해 주민의 큰 공익과 향촌의 큰 공익을 무시하는 것을 실제로 목도할 수 있었던 사례가 계속되었고 이를 보완한답시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인 것입니다.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각 시도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조문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노골적인 간섭이 시작된 단초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정부 특별법 27조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28조에도 주민자치의 기능은 특별법에 있는 것을조차도 표준조례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협의적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에 주민자치의 뜻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 이러면서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민자치의 이념은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구체적인 제도 측면에서는 단체자치보다 뒤떨어질지 몰라도 영국에서는 이미 주민자치를 법조화되었고 미국에서도 전격 도입되었다. 주민자치가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시민 개념을 포함해 사용된 것에 기인한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행정 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지방분권적 지방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주민참가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방법 위에 지자체 내의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를 조직화하고 운동을 일으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 요구하는 등 주민자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체증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역시 주민자치 이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군사정부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 궁극적인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한 지역의 공동체 역시 읍면동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우리 사회를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협의하고 대화하여 지역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보다 더 만족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이제 고기를 직접 잡아주려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 주민 스스로가 주민 자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아직 익숙지 않습니다.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관료들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해 준다면 가장 멋진 주민자치 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행정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시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롯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경주한 한국주민자치중앙의 노력과 애씀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준비한 주민자치 실적들을 잘 정립해 제대로 된 경기도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간변단체 지원은 사실상 분여회가 우리는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여회 역시 마찬 간변단체이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지금 오롯이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중앙회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롯이 주민자치를 20년간 준비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기도 주민자치 대회를 3월경에 개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에 지원하는 경기도 주민자치 대회를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각 주민자치 시군 협의회장들과 반년에 1회 정도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자치 영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주민자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격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올라가 가기 전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도지사, 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슬이 말이라도 꿰매야 법이라고 했는데 미력하지만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축적된 노하우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같이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세울 최적의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규 회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주민자치회가 하부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였고 정책적으로 실패하였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20년 넘게 주민자치회를 시행했지만 읍면동위원회에서 발전이 없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이 지시하는 대로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족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입니다. 먼저 오늘 주민자치 실질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토론해 주신 두 분께서 우리 주민자치 현 실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현행 제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71페이지에 있는데요. 71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도 아까 우리 그 전상직 중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군 조례로 해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5월에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직으로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로서 됐는데 아까 두 분 토론자님께서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이게 제도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나올 수 없으니까 또 우리 중앙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에 561개 읍면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4개 시군에 313개의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7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개고 11개가 비는데 11개는 이제 최근에 영인에 분동된 7개 동하고 광주시에서 2개 동에서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4개를 하다 보니까 11개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57%, 주민자치위원회가 43% 정도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에 법이 통과되자마자 7월 달에 전국에 31개 동을 시범 실시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5개 동을 시범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313개가 됐는데요. 많이 늘어났죠. 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 사업, 그다음에 주민자치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상직 중앙회 회장님께서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3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회가 아직 시범 사업, 아까 20년 다 됐는데 계속 시범 사업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생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잘하는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또 부족한 주민자치회가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좀 더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들이 닦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거는 2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1년도에 저희들이 4억 정도로 이제 시작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6억으로 늘어나가지고 금년에 이제 6억으로 늘어나서 이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금년에 212개인가 응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 66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봐서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 주민자치 경연대회. 제가 여기는 아직 참석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언제 아직 얼마 안 돼서 참석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 경연대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 오셔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공연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주민자치회를 시상함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분들이 더 잘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년, 21년, 원래 22년까지 이제 점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 전문가님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뛰시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제안을 해주시는 자리인 만큼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들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래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현황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2013년 7월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었다며 도입 배경을 제언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안 사업 공모 등 지원 사업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도내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주민자치회 중앙회 전상직 회장님의 아주 주민자치에 대한 본질과 이런 그 진단에 대해서 오늘 발제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주민자치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학자들도 이 정도 깊숙하게 터치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주민자치를 1페이지에 이제 전상직 회장님은 주민자치는 민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동의를 하고 저는 주민자치는 그 나라의 저는 민족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가 없는 나라는 민족의 정신이 부재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일제 그 강점기 때 조선 총독이 주민 자치를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다. 조선징은 자치할 능력이 없다 해서 그 향해 조규, 향약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폐지된 향약 이런 주민자치법이 아직까지도 세월이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부활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족 정신은 아직도 제대로 식민지 시대를 극복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민족 정신이란 말이 세계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독일의 초대 총리인 아데나우는 그랬습니다. 우리 개마인데 주민자치죠. 이거를 국가와 바꿀 수 없다. 왜? 이거는 우리 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주민자치라는 그런 민주의식과 또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이런 정신이기 때문에 G2, G3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10만 부를 자랑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 개마인대 총회, 주민총회 이걸 통해서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주민자치가 없기 때문에 민족 정신도 없고 민주주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운다고 토크비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를 민주주의 초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읍면동 수준에서는 읍면동장이 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함양이 안 되고 민족 정신도 함양이 안 되고 지금 잃어버린 100년 동안 갈 길을 헤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읍면동 지금까지는 대통령도 이제 직선을 했고 도지사도 직선을 했고 시장 군수도 직선을 했고 의원도 직선을 했고 읍면동 수준에서 직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주민자치단인데 앞으로 여기에서 주민자치 읍면동 수준에서 직선을 해야지 주민들이 피부로 지방자치가 뭔가를 느끼고 또 그리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읍면동을 간취하는 거는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어렵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직선과 더불어서 읍면동장이 틀어지고 있는 근안을 우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양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근안이 있는 곳에 참여가 가능하고 주민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됩니다. 주민자치도 가능해지고 사실상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게 민원하고 복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가 해야 될 일을 읍면동장이 틀어지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여기서 관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발언할 수 있고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건데 우리가 지방의회를 그러면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것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 이런 부분에 저는 세 가지 방향인데 직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원면동의 그 권한을 주민자치에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 3대 이것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 권한이 없는 곳에 주민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삶에, 자기 생활,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도 못하는 안 할 경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 왜 참여하느냐? 세금을 좌지우지하면서 세율을 네? 주민총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권한이 있는 곳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고 자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에 오늘 발제자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의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법제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읍면동 단위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에 하기에는 우리가 동이 평균이 2만이고 업이 2만 넘습니다. 평균이 면이 한 4,000명.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한 1,000명 아래, 1,000명 내외, 여기 전상직 회장님께서는 500명이 적정 규모라고 제시하셨는데 저는 한 1,000명 내외로 가능하겠다. 그렇다면은 통리 단위 내지 아파트 단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지금 주민자치 여건이 지금 성숙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자치회처럼 형성되어 있고 사무국이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를 들면은 수립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결정합니다. 오히려 읍면동보다도 생활자치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를 앞으로 주민자치를 보급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생활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강인 게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살률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서 세 모녀가 이렇게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나도 몰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주민자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이웃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압축성장을 했는데 압축성숙이나 시민의식은 없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살률 문제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 세계 최강입니다. 0.81에서 0.7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고령화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기에는 저는 돈으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인구 소멸 시군에 연간 1조씩 그래서 한 10조 원을 10년치 퍼부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는 미안하지만은 믿는 독에 물 붓기다. 이걸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저출산 고령화도 시민의 연대 속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해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4대 최강의 문제가 읍면동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이런 자살률 이런 것도 낮추려면은 주민 소통, 주민 화합, 이런 그리고 민원 해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민자치가 정착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께서는 선진국처럼 주민자치 모델인 주민조직형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을 하였습니다. 주민대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두며 시군구와 대등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서로 행정 업무를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정부의 주민자치회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때는 표준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분권법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한용입니다. 제가 우리 전성직 회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꽤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늘 토론에 임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발제를 들으면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간 자괴감이 들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철학적 깊이가 있으셔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서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그렇지만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첫 단추가 진짜 잘못 깨어진 거 아니냐. 이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자치적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단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견제하고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주민이 직접 자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논의가 막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단체장 중심, 강 단체장 중심, 단체장 중심의 제도 구성을 통해서 주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 기능마저도 되게 미약한 형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민자치회도 해야 되는데 이거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 민주적인 이념형으로서의 민주적인 그 기관 구성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자치의 본질에 접근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20년 넘게 단체 장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해 왔는데 이걸 일거에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학술 대회에서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행정을 하고 있다. 이게 그 개발 독재 시대 때의 지방행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서 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치 중심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이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정보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의정정보 시스템에 가서 마을 공동체라는 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치면요. 한 6개의 법률안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회 하고 기능적으로 겹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과제는 별도의 과제고 또 갑자기 마을 공동체라는 말을 꺼내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토론문에서 쓰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읍면동 지역 내에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 이건 주민자치회 아닐까요? 이게 주민자치회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그러면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인정하게 하고 마을 공동체가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주민자치회는 뭐냐? 주민자치회는 별개냐? 우리나라가 너무 이 섹시한 용어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책을 워싱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다가 갑자기 마을 공동체를 합시다. 주민자치회하고 마을 공동체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워싱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비효율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비효율을 좀 찾아서 정리하는 역할을 연구자들도 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완영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 토론을 마치고 원래는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장시간 토론이 있다 보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없이 지금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 참여해 주신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송가연님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가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이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12월 달에 단체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지방자치법 입법 과정에서 단체자치와 의회는 지방의회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갔는데 불행하게도 주민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은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소외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주민자치를 법에 담는 방법은 원래 그 지방분권법에 보면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안은 주민자치기본법이라든가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주민자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은 우리 지방분권법에 있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안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방분권법 시행령에 그 시범 사업에 대한 그 사항을 규정해서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서 주민자치를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데 표준조례라는 쉽게 시행령이 아닌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를 굉장히 폄하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불령도 아니고 표준조례를 해서 했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굉장히 폄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행안부는 지방분권법 시행령에 시범사업을 못을 박아서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시군구에서 정하도록 시군구 아니고 주민 조례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를 정말 잘 들었는데 정말 저희 오늘 온 목적은 주민자치회의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 목적으로 왔는데 그 목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론장에 보면 아까 조병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 6월 달에 주민자치 박람회 경연대회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주체면은 사업 시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각 동에 사업비로 줬습니다. 거기서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기도 주체인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에 왔는데요. 6월 달에 그 경연대회 했던 얘기 들었고 그 시상금 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분에 대해서 도에서 당연히 했는데 왜 도비가 시비보다 더 적냐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저희 실무팀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좀 전액을 올려보려고 도비로 하려고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참 시기가 참 안 좋습니다. 요즘 오늘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역대 최저 주택 거래가 묶여가지고 지금 도세가 지금 뭐 내년에는 거의 2조 정도가 펑크가 날 지경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체가 경기도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30% 시비 70%에서 그것도 시상금도 아니고 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거는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거꾸로 해야 됩니다. 도비가 70%고 시비가 30%가 맞다고 저희들은 예, 생각하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 있고요.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잘 풀어나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정 좀 해주시고요. 지금 수원시도 44개 동 중 지금 29개 동이 주민자치로 전환을 했고 금년 말까지 44개 동이 다 주민자치 회의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해갖고 각 동으로 다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주민자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착을 하고 잘 하고 있어서 수원시는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회의 단점이 뭐냐면은
주민자치 회장들 임기가 2년이에요. 주민자치 회원들도 2년이고. 그러면은 2년의 연임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요즘 사실 내 돈 내가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중앙회나 도에서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봉사할 사람도 없는데 2년마다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연임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공개 추첨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임기제는 사실 시의원들이 자치회장들이 시의원 나올까봐 카트하는 거는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중앙회나 도에서도 그 법만큼은 주민자치 일반 회원들은 회장들은 뭐 2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일반 회원들도 2년에 한 번씩 공개 추첨을 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요거만큼은 정말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원 회장님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회장님 의견은 참 좋고요. 그 이외에도 아마 주민자치하는데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이제 쭉 모아서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아주 신명나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같이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원에서 뭐 필요하다면 중앙에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하든 연구를 통하든 그런 것들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 사실 이렇게 무관시키고 자치분권과하고 내년부터 44개 동에 약 5천만 원씩을 지급을 해줘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시절에 하고 격이 다르게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44개도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사업 규모가 정확히 올라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사업을 해도 실패도 할 수 있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각 동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줘라. 그래서 지금 수원은 그걸 심의를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하나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시범 실시 몇 군데 해 보셨죠? 8개 동입니다. 8개 했으면 8개 했는 데서 잘 안 됐던 거, 잘 됐던 거 다 반성해서 나머지 이제 30몇 개를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좀 제도를 바꾸고 조례도 바꾸고 해서 그렇게 해야 아마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력을 한번 하시죠. 뭐.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4개 동을 다 전환시킨 이유는 누구는 자치위원장, 누구는 회장 이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사실 한바탕 했어요. 이러면은 올 6월 1일 날 44개 동 위원장들이 다 시의원에 출마하겠다. 작년 그래 12월 17일 날 조례 개정을 소원을 해줬어요. 승인을 주민자치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지금 29개 동이 했지만 금년 말까지 일단은 주민자치로 다 전환을 해서 뭐 저기 한 80%는 그래도 주민자치로 이끌어 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가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 위원회를 회로 바꾸는 거지 우리가 8개 실시했던 그 회 시스템을 좀 더 개량하는 그런 노력은 아직까지 이제 반영 안 된 거죠, 그죠? 예. 저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 플로어 토론 가볍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